안녕하세요. 오늘은 쿠스톨라니 작가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총 5개 챕터로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나는 무엇에 신경 쓰지 않는다 입니다. 과연 무엇을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결산 공고입니다. 기업들이 분기 또는 반기 또 연간 보고서를 제출을 하잖아요. 이 코스톨라니 할아버지는 여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로는 이러한 대차대조표가 대부분 조작되거나 조작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럴싸하게 포장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둘째로는 이 숫자들이 맞는다고 해도 그것이 공시될 때는 이미 과거의 숫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차트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차트를 보고 더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스톨라니 할아버지가 말하길 차트로는 어제와 오늘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일 뿐이고 내일까지 그릴 수 있다면 그건 착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 상승하거나 이중 하강하는 M 차트, W 차트는 본인께서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많이 도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보는 경우에 그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추측은 대부분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이 설령 내부 정보를 갖고 있다 해도 항상 정확한 정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주식시장의 논리입니다. 증권시장의 논리는 일상생활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느 날 기업의 수익이 공시가 되었는데 기대했던 것만큼 높으면 또는 비슷하다면 주가는 바로 그날부터 떨어집니다. 얼마 전에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던 삼성전자도 그 이후로 계속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주가는 좋은 소식에 울기도 하고 반대로 나쁜 소식임에도 웃기도 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이 코스톨라니 할아버지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공급과 수요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 시장에서도 상품 시장하고 똑같이 수요가 많으면 주가는 오르고 반대로 공급이 많으면 주가는 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그 매도자와 매수자와의 그 심리 차이입니다. 그 매수자가 갖고 싶은 주식을 너무 많이 갖고 싶어요. 이만큼 정말 정말 많이 갖고 싶은데 매도자는 그거를 팔 마음이 별로 없다. 이러면 가격은 올라가겠죠. 반대로 매도자는 정말 너무 많이 팔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매수자는 뭐 살까 말까 민기적거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해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논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면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코스톨라니 할아버지는 이러한 변덕에 항상 냉정함을 유지하고 왜 그렇게 변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논리적 설명도 찾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뉴스에서 말하는 그런 원인은 신경 쓸 필요 없이 오로지 공급과 수요, 매도 매수자의 심리에 기반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 번째 챕터로 장기 투자자가 되어라 라는 이야기를 해볼게요. 코스톨라니 할아버지가 80년을 증권계에 계셨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기 투자자를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은행과 브로커들은 고객을 어떻게든 단기 투자자로 만들기 위해서 별의 별 수단을 다 쓰지만 결국 성공한 사람은 장기 투자자였다는 이야기고요. 아주 유명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여기 이렇게 한 남자가 있고 같이 산책을 나온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강아지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강아지가 주인보다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강아지의 주인을 경제라고 생각하고요.
이 강아지를 증권시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한다고 할 때 이 증권시장이 똑같이 이렇게 따라가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실제로는 이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앞서가기도 하고 좀 뒤처지기도 하고 출렁거리면서 결국에는 이 경제 발전을 따라간다. 그래서 강아지가 주인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갈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짧은 순간 이렇게 짧은 순간 놓고 보면은 이 강아지가 주인보다 뒤에 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한참 앞서가는 경우도 있고 길게 느려보면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가 승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걔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도 아주 급격하게 이렇게 난폭하게 앞으로 뛰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급격하게 뒤로 물러서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가 돈, 두 번째가 이제 심리입니다. 그래서 돈은 이제 차를 움직이는 기름 같은 것이라 아무리 주변 여건이 좋더라도 돈이 없으면 결국에는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돈은 반드시 꼭 있어야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금융 순환 과정에서 돈이 정말 정말 많아서 넘쳐 흐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다른 심리도 다 무너지고 경제 여건이 너무 안 좋은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풀었습니다.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대중이라 할지라도 이 유동자금의 힘으로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이 정도 시간이 지나면 돈이 주식시장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들어오게 되고요. 이때는 이제 완전히 바닥 시장에서 이러한 게 시작을 하겠지만 이 서서히 돈이 들어옴으로써 시세가 올라가겠죠. 이제 주가가 오르게 되면 대중은 다시 주식시장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새로운 매수자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또 분석가들이 등장을 하죠. 이 주가의 상승 요인은 요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기가 탐탁치 않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무엇을 됐던 간에 주가 상승 원인을 내놓고 이러한 긍정적인 논평에 힘을 입어서 사람들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것이 결국엔 주식시장을 더 올리게 된다. 이것이 정말 돈의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계속 풀게 되면 그것이 어, 직접 투자나 소비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부동산이나 증권시장 같은 이제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증권시장을 밀어 올리기 때문에 경제 뉴스가 아무리 나쁘고 기업이 이윤을 내지 못하고 배당 컷을 하는 등의 이제 나쁜 환경 속에서도 증권시장이 힘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하고 투자, 소비, 기업 이윤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때 중앙은행이 바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합니다. 직접 투자나 소비가 모든 이 늘어나는 자금을 계속해서 흡수를 하지 못하고 이것들이 주식시장으로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 하에서는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은 이제 계속 올라가는 시장을 보면서 시세 차익에 대한 꿈을 계속 키우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서는 급격한 상승 곡선을 타게 되겠죠. 이 다음으로 심리를 살펴보면 그 영상 초반에도 이 코스톨라니 할아버지가 주식시장의 논리로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매도자와 매수자의 심리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심리가 따라주지 않으면 그만큼 주식시장은 좀 버프를 받기 힘들다. 그래서 이 돈과 심리가 둘 다 긍정적이면 시세가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어느 한 개의 요소가 다른 요소보다 뭐 조금 크거나 아니면은 많이 크거나 하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상승하거나 더 많이 상승하거나 이럴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번째 챕터로 그 주식 투자자를 이제 파를 구분을 해볼 거예요. 파. 이 첫 번째는 부하 내동파. 이 단어 자체만으로도 아주 안 좋은 것 같죠. 두 번째는 소심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파가 좋으신가요? 당연히 소심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하 내동파와 소심파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건데요. 이 첫 번째로 이 둘의 차이는 돈의 차이가 있는 건데요. 이 소심파는 부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린 돈이 아니라 다 내 돈이라는 거예요. 빌린 돈이 아니라 내 돈이다. 그래서 이 빌리지 않고 내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셨고요. 두 번째로 생각이라는 거를 해야 된다. 이 부안해동파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소심파는 생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증권거래인들이 하는 일의 95%는 시간 낭비다. 그들은 차트를 읽고 사업보고서를 보는데 열중한 나머지 생각을 거의 안 한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생각을 하는 게 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내를 가져야 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이 머리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엉덩이로 돈을 번다. 이건 마치 그 고3 수험생들한테 하는 말과 비슷하네요. 머리 아무리 좋아도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앉아있지 않으면 이제 좋은 대학에 갈 수 없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행운입니다. 이 내가 아무리 잘하고 주변 여건이 좋더라도 이 전쟁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행운은 소심파든 부안해동파든 뭐 가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상관이 없지만 이 인내와 생각과 돈은 내가 소심파가 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방향은 명확합니다. 내 돈을 쓰고 생각을 하고 엉덩이를 무겁게 오래 장기 투자로 내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소심파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코스톨라니의 계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계란을 그려보고 이걸 이렇게 나눠 볼게요. 그래서 여기 경기 하강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확장 국면이 있고요. 이제 점점 긍정적으로 시장이 바뀌어서 이제 성숙기에 다다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버블을 향해 가는 절정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다운턴을 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점점 이제 비관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제 패닉이 찾아들게 되는 이 총 6가지 국면을 이 코스탈라니의 계란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스톨라니 선생님은 이 국면에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국면은 이제 셀 되겠죠. 물론 이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바이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 이 상승 추세 또는 이 바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또 강조한 건 그 개별 주식 종목보다는 이 어떤 산업 분야가 유명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누구나 아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곳에는 이제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서 거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돌고 도는 이 순환형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는 폭락, 요거는 하나의 쌍이어서 다른 하나 없이는 생각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붐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결국에는 그것을 터트리는 바늘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런 사이클을 잘 이해하고 내가 팔아야 할 때, 그리고 내가 사야 할 때, 사야 한다면 어떤 산업군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아, 이것을 내가 공부하고 남들 말에서 조금 멀어지고 생각을 계속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코스털라니 할아버지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